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단순한 로봇손이 아닙니다. 향후 5년 내에 IBM이 양자 컴퓨터가 물리 세계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화면에 나온 움직이는 손이 바로 원익의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팅의 시각화 독점권까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원익홀딩스의 양자 로보틱스, 퀀텀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순한 로봇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IBM과의 비밀 연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4월 25일 날에 나온 기사인데, 뭐냐면은 워닝 로보틱스가 IBM과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투톱이라는 거죠. 여기에 AI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했다. 자,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메타랑은 친하니까는 이제 곧 있으면 IBM이랑도 친해지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알레그로 앤드와 IBM의 이 양자 컴퓨팅 로드맵이 만나는 지점에는 양자 신체화라는 AI라는 이 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자 신체화, 즉 피지컬 AI의 양자 단계인 거죠. 양자 컴퓨팅 단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워닝 로보틱스가 이 IBM과 메타 주도의 이 오픈 소스 생태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IBM 입장에서는 지금 물리적 데이터를 먹어치울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AI가 학습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GI가 나오는 거고, AGI 시대가 진화가 하면은 자, ASI 초슈퍼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학습을 해야 되냐? 바로 물리적 AI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IBM과 메타가 주도하는 얼라이언스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IBM이랑 친해지겠네가 아니라 사실상 양자 쪽에서도 워닝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가 곧 사용이 되겠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본질적으로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간 이유가, 뭐 손을 잘 만들어서, 손 만드는 기업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전류 제어 기반의 임피던스 컨트롤이 있다. 자, 이 말이 뭐냐? 대부분의 로봇 손은 우리 인형 뽑기 알죠? 1,000원짜리 넣고 인형 뽑기 하는 그런 로봇 손처럼 위치만 제어를 합니다. 하지만 알레그로 핸드가 일반적인 로봇 손과 좀 더 심도 있게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손끝에 촉각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촉각 센서가 있다라는 것은 촉각 센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모터의 전류량을 미세할 정도로 미세한 부분도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자역학의 확률 파동 함수와 수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데이터 패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모터의 전류량까지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로봇 손만 단순 만드는 기업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테솔로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섀도우 핸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IBM과 메타가 바보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워닝 로보틱스로 택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메타는 AI 쪽이죠. 피지컬 AI로 이제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인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IBM은 양자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유일한 비유기치 실험 도구로 지금 선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 이제 뭐 AI, 앞으로 이제 ASI라는 시대도 와야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우주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죠.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을 다 이제 조립해가지고 쏘아만 올려가지고 바로 가동하는, 또는 달에서 만든 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내버리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AGI 일반 인공지능을 넘어서 초지능, 초슈퍼 인공지능까지 지금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은 피지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평행 우주 1억 개에서 동시에 걷는 법을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걷는 초월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익의 알레그로 핸드는 이 평행 우주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 세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규격화된
유일한 그릇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IBM은 지난번에 퀀텀 로보틱스에 대해서 퀀텀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지금 내놨냐. 가장 완벽한 AI 신경망 구조를 찾는 큐나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신경망을 더욱더 양자 컴퓨터 시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다. 자, 그러면 원익이 이제 이 큐나스 기술을 알레그로에다가 이식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빨리 이식을 하지 왜 안 하나?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중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세 가지 정도가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이즈를 양자 모델이 아직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장기판의 승자가 진흙탕 참호 전투의 승리자까지는 되지 못하거든요. 즉, 지금 양자 컴퓨터의 데이터 크랙 현상이라고 있어서 외부의 미세한 자기장에도 데이터가 깨져버립니다. 양자의 데이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지구의 자기장마저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조금만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상 데이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레그로엔드도 이 데이터를 제대로 못 받는 병목 현상이 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관측의 딜레마, 통신 쪽 문제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값은 확률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양자 컴퓨터가 알레그로엔드에 명령을 해요. 이 모터를 70% 확률로 오른쪽으로 제껴라. 근데 로봇 모터는 확정된 값을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여기에서 30도 땡겨라. 이런 식으로 로봇은 확정된 값을 원하는데 양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뭡니까? 서로 달라요. 값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양자의 확률적 판단을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확정적 명령으로 변환하는 초고속 번역기 기술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양자는 1초에 1억 가지 수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통신 속도는 너무 느리고, 그리고 양자의 기술에 대해서 액추에이터가 이제 명령받을 준비도 얘도 끝내야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 또한 뭡니까? 양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세 가지 병목 현상을 만나서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AGI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의 이런 부분을 다 설계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도 뭡니까? 양자 컴퓨터도 AI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SI 시대가 이제 오는 건데, 우리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있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IBM이 그냥 뭐 가만히 두 손만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제어라든지 엣지 양자화 등에서 이제 해결책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제어가 이제 뭐냐면은, 자, 쉽게 보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 타이거 우즈에게 코칭을 받는 초보 골퍼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골프 필드 나가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쳐야 되나 헷갈릴 때, 그때 이 하이브리드 컨트롤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어폰을 꽂고 타이거 우즈가 야, 요렇게 쳐라. 요렇게 요각도에서 풀스윙 때려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 수준이 빨리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3초 지연. 그러니까 양자가 명령을 하면은 지금 이제 3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엣지 양자화. 이게 이제 타이거 우즈의 모든 노하우가 담길 칩을 뇌에 이식하는 로봇.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도 이제 좀 더 가속화되게 제거 속도 자체가 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빨리 지금 이 원익 홀딩스의 알레그로엔드에 있어가지고 퀀텀 로보틱스 전략을 하지 않은 것이냐? 역설적이게도 양자 컴퓨터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양자 컴퓨터가 로봇이 껍데기라면 IBM의 양자 기술은 그 안에 들어갈 영혼인데 알레그로엔드는 그 영혼을 담은 그릇을 빚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는 너무 이제 뭐 시간이 딜레이가 돼야 되는 호재 아니냐. 분명히 호재는 맞긴 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호재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뉴스입니다. 메타가 이제 수천억 AI 인재를 납치해 가서 결국에는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라고 12월 10일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마트 시식 코너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기존의 메타가 라마라는 AI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 배포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만두를 공짜로 구워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 우리 만두 맛있는데 공짜로 다 드세요. 그래서 공짜로 다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만두를 먹고는, 야, 이 만두는 메타가 최고다. 그러다가 지금 이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만두들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니까 메타가 시식대를 탁 치우고 이제 무료 시식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돈 내고 사 드세요. 돈 내고 사 드세요라고 하면서 대신 더 크고 맛있는 왕만두를 드릴게요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왕만두가 뭐냐면은
코드명 아보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시식 없앴어. 그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은 왕만두가 있어. 그게 바로 아보카도라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장사를 접는 게 아니라 돈을 긁고 올 타임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게 원익에 있어가지고 어떤 호재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은, 메타가 지금 파는 게 왕만두 이 뚝배기라고 해봅시다. 왕만두 국밥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국밥은 메타가 새로운 메뉴입니다. 메타의 새로운 메뉴다 보니까는 특유의 깊은 맛이 중요하다고. 특유의 깊은 맛이 AI로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국밥의 맛이 나와요. 특유의 깊은 맛이. 근데 이 국밥을 이 특유의 맛을 내려면은 아무 그릇이나 쓰면 안 되고, 지난 몇 년간 국물이 배어 있는 원익이라는 알레그로 핸드 뚝배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 뚝배기에다가 끓여야지 특유의 깊은 맛이 난다고. 왕만두 국밥의 특유한 맛이. 그래서 지금 이 폐쇄형 자체가 원익홀딩스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호재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은, 사실상 이거는요, 오픈 AI랑 구글, 테슬라 경쟁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메타가 알레그로 핸드에다가 심은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타 입장에서는 워닝 로보틱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둬야 돼요. 야, 너 어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당근책을 줘야 된다. 당근책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닝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니들이 나 매출 책임져라. 여기에서 추가적인 큰 그림이 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알레그로 핸드로 피지컬 AI 데이터를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워닝 로보틱스가 변심해가지고, 야, 손 내려쳐. 나 딴 데 갈게라고 하면은 메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타가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 폐쇄형 AI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익 홀딩스 알레그로 핸드의 입지가 높아진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메타를 통해서 당근책 나올 것을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이 전략이 대박 나면 날수록 지금 원익홀딩스 알레그로 핸드도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 라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이제 학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형까지 분명히 지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익홀딩스에 지금 입력이 되는 피지컬 AI 데이터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어떠한 손보다 이제 메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열 끝나고 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의 주가도 사실상, 자, 우리가 다시 2차적인 상승 나와야 되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원익홀딩스가 메타 쪽으로부터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수혜, 이 폐쇄형 AI죠. 요거에 대해서 수혜를 원익홀딩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뭔지까지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주긴 한데 메타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사에 예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이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주식이 나왔으니까 공부방 입장하셔서 원익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메타의 수혜도 같이 보는 주식까지 남들보다 미리미리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변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